와, 비트코인 움직임 정말 지겹습니다. 한 달 내내 같은 자리에서 미친듯이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렇게나 긴 기간과 큰 박스를 그린 만큼 그 다음 방향은 매우 강력할 예정인데요. 이런 만큼 비트코인이 정말 크게 하락하진 않을지, 코인 시장이 아예 무너져버리진 않을지 많이들 고민이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에 대한 의문과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응축된 변동성과 곧 이어질 역대급 발산 비트코인 대격변의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대생 차솔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비트코인은 한 달이 넘게 큰 미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만큼 더욱더 지치고 힘들다는 감정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감정이 고조되는 만큼 그 다음 방향은 매우 강력하다는 추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이기에 더더욱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들 고민이실 건데요. 이러한 고민과 의문을 해소해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진앙 관점 및 매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알트 불장은 신기루일까, 위 세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한 달이 넘는 응축 이후 곧 방향성이 등장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영상만큼은 현 선물로 가릴 거 없이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진앙 관점 및 매매 복귀입니다. 지난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린 라이브부터 간단히 복귀해보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나마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지난 영상을 한 여기쯤에서 올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 영상이에요. 87.7K 아래로 뚫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롱 포지션을 다시 매수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상 당시에 비트코인 평단이 89K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12월 15일입니다. 약 5일 전이죠. 87.7K 유동성 흡수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부터 덜어낸 물량을 롱포지션 분할 매수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딱 두 번에 나눠 걸쳐서 받을 거고 평단이 88.6K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이후로 여기서 매수를 받은 겁니다. 반등이 쭉 나왔어요. 그래서 양전을 성공했겠죠. 여기 구간 자세히 보시면은 롱 포지션을 양전을 했으니까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양전에서 물량을 덜어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지는 장이 펼쳐졌어요. 그럼 이 떨어진 장세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했냐? 여기 보시면은 곧바로 자리 줬다 했죠. 그래서 또 여기서 한 번 더 다시 판 물량을 또 다시 받았어요. 88.1K 됐고요. 그리고 또 다시 쭉쭉 빠져가지고 이 86.2K 이 일봉상 오더블럭 아래 구간에 왔을 때 2차 물량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딱 물량을 절반만큼 들고 있다가 112로 받았다고 치면은 요만큼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평단이 80.6K가 되었고, 그리고 조금 더 빠졌다가 결국엔 또 다시 올라가서 또 양전을 성공을 했겠죠. 또 다시 물량을 덜어냈다라는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음봉, 여기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 나올 때 또 다시 또 1차 매수를 했어요. 덜어낸 물량만큼. 그 평단이 86.9K가 되었고 또 다시 양전을 해가지고 물량을 또 다시 덜어냈어요. 딱 여기까지가 제가 진행한 매매입니다. 그동안 보셨듯 저는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공유 드린 대로 매매하여 현재 86.9K 평단의 롱을 들고 있고, 지난 영상 대비 약 2K가량 평단만 낮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장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야말로 할 게 없는 장세였습니다. 냉정하게 크게 박스만 그린 게 사실인데 위아래 흔드는 움직임에 많은 분들이 털리는 장세가 연출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 입장에선 정말 전혀 할 게 없는 움직임이었으며, 애초에 매매 자체를 접근할 때 스윙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몇천불 짤짜리 구간을 먹을 생각도, 그걸로 해제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차설 채널을 운영하면서 추구하는 방향은 매우 명확합니다. 기회 자체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채널이 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채널 방향성입니다. 앞으로도 전 이번 매매 마무리까지 책임감을 느끼고 현재처럼 모든 생각과 대응을 매일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크립토 시장에 봄이 오길 바라신다면 구독 및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4848만 반복하여 근 한 달간 롱 포지션을 홀딩 중에 있고, 롱을 아직도 홀딩 중인 이유는 당연히 상승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제가 롱을 들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인 건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질 끌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근거, 일봉 22평 패턴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 22평을 보면 과거 25년 초 폭락 때와 기간도 차트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과거 진행된 차트부터 분석을 해보면, 일봉 22평이 이탈된 뒤 쭉 저항을 받다가 22평 위로 한번 올라타고 또다시 하락, 이후 지속적으로 22평 저항을 받으며 추가 하락, 바닥권에서 22평 각도를 돌려주며 한 번 더 위로 올라탔다가 다시 이탈, 저항받던 22평을 재돌파하며 큰 상승의 시작의 패턴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패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올라타는 척하는 시기 그리고 횟수와 22평의 각도를 완만히 돌려나간 뒤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차트를 보면 일봉 22평 이탈 이후 쭉 저항을 받다가 위로 한 번 더 올라타고 또다시 하락, 지속적으로 22평의 저항을 받으며 추가 하락, 바닥권에서 22평의 각도를 돌려주며 한 번 더
위로 올라탔다가 또다시 이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선 패턴과 올라타는 척하는 시기와 횟수도 22평의 각도를 완만히 돌려나가고 있는 것도, 그리고 약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유사한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이 일봉 22평 아래 구간은 매우 명확한 매집 구간이라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눌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더 롱 포지션 및 현물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근거, 3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맥디 골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3일봉을 보면 추세를 돌려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는데요. 다이버전스와 MACD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이버전스의 컨펌 여부부터 검증을 해보면, 첫째, 종가상 3일봉에서 저점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고, 둘째, RSI는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셋째, 캔들의 개수도 10개 내외의 캔들에서 등장하였으니 적정 수치, 넷째, 이어서 양봉까지 컨펌이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상승 다이버전스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3일봉 다이버전스가 중요한 이유는 과매도권에 걸친 3일봉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비트코인이 상승하였던 지난 1200일 동안 단 한 번이 나온 적이 없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긴 기간 동안 없던 신호가 나온 만큼 이를 단순한 의도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MACD를 보면 비트코인이 2달 이상을 우하향 그리며 하락을 하다가 MACD에서 골크가 발생하며 상승을 하였던 것처럼 현재도 바닥권에서 골크가 컨펌되기 직전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비트코인은 명확히 추세를 돌려나가기 위해 지표를 안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 지루한 장 이후 이를 힘입어 결국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근거, 89에서 90K 매물대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4시간봉을 보면 4시간봉상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는 단기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바로 89에서 90K 매물대인데요. 이 매물대에 닿으면 사실상 거의 발작하는 듯이 비트코인은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매물대의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빌드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세력이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쇼타점을 계속 주며 한평생 먹여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 현재 자리에서 눌리는 모든 구간이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설령 비트코인이 롱을 터는 무빙을 보여주더라도 이 89K에서 90K는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을 최소 한 번은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 번째 근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근거, 테더 도미넌스 빌드업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테더 도미넌스는 비트코인과 반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면,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오랫동안 유지한 수렴을 돌파하고 수렴 상단의 지지를 받으며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돌파, 리테스트, 추가 상승을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나 강한 작도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였으나 이 반등의 세기가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매를 어느 정도 깊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추세선 및 작도를 돌파한 뒤 돌파 방향에 대한 힘이 약하면 오히려 이는 페이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무수히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현재도 명확히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작도를 돌파했고 이에 대한 리테스트까지 발생하였으나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시루시루한 옆차기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추세선 위에서 더블탑 형태의 고점을 만들고 다시 수렴 내부로 들어오며 큰 페이크아웃을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비례 관계이므로 비트코인은 오른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게 마지막 근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하라는 거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저는 지속적으로 평단 관리만 해가며 현재 86.9K 롱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번 포지션을 최소 10,000불 이상 상승 구간을 먹는 스윙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동일한 스탠스로 매매를 할 생각인데요. 현재 자리는 일봉 22평 아래에 잠겨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들고 있는 물량은 동일하게 홀딩을 할 것이고요. 추가 계획을 설명해 드리면, 만약 이 84.4K의 유동성을 먹으러 간다면 이어서 83.7K의 유동성 역시 먹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83.7K가 깨지는 구간에 분할 매수를 덜어낸 물량만큼 다시금 시작해볼 생각입니다.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있습니다. 이 포지션은 최소 1만 불 이상의 상승을 먹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 포지션이기 때문에 고작 몇천 불 빠지는 것은 제 매매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눌림 나온다고 난리치는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내리는 구간이 오면 올수록 더 평단도 내리고 더 좋은 자리에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차 알트코인 불장은 신기루일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트는 끝났다, 알트장은 없다, 이런 그야말로 부정적인 생각들로 엄청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불안함을 느끼시고 계실 건데요. 저는 이 말이 엄청나게 나오는 현 시점 오히려 한 가지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 이제 시장이 다음 단계로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요. 저는 알트코인이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드시 형성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다 죽은 듯한 시장에서 왜 알트장을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해 단순 희망회로가 아닌 명확한 사이클과 자금 흐름 이야기를 드릴 거니 천천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팩트만 놓고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코인 시장에서 역사를 살펴보면 알트가 비트보다 먼저 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항상 순서가 비트 상승, 변동성 축소, 도미넌스 고점, 자금의 분배, 알트코인 대상승 위 순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2017년, 2021년 지난 사이클 동안 단 한 번도 이 순서는 깨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그 순서의 진행 중에 있으며 비트 도미넌스가 60에 육박하는 고점 부근에 있으므로 이 비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하며 결국 알트장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다르다고요? 알트장 없이 가는 놈만 갈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TF가 있어서 다르다, 기관이 있어서 다르다, 비트만 가는 시장이다, 이 말들 과거 사이클에도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트코인장이 안 왔나요? 아니요,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상승할 때 알트코인들은 정말 죽은듯이 움직였지만 결국 엄청난 광기의 알트장이 왔었고 시장은 단 한 번도 역사가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순서와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시장은 달라진 적이 없고 사람들의 기억이 왜곡되었던 겁니다. 잊지 맙시다. 시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이어서 알트코인 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알트코인이 맡고 있는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시장 자체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상징성을 갖고 있으니 이는 당연한 사실이죠. 그럼 알트는요? 알트는 레버리지 역할을 맡는 자산군입니다.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닌 확장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력들은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가치를 저장하고 시장의 자금 규모를 늘린 뒤 이 자금 규모를 바탕으로 알트코인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자금 활용을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할 수단이 있는데 세력과 기관은 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즉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한 뒤 변동성이 죽으며 안정기가 일어나고 점점 회복기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자금은 변동성이 큰 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정말 중요한 근거 중 하나이고요. 더불어 정말 중요한 지표 중 인간 지표를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 하락을 보고 있고 시즌 종료를 보고 있으니 알트코인 비트코인 시장은 끝이 아니다 같은 뻔하디 뻔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작은 추가 하락이니 상승이니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거의 증발한 수준입니다. 전체 거래량만 보아도 관심도만 보아도 역대 최저치라는 것은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당장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만 하여도 이젠 진짜 보기도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지경인데 여러분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장세가 역대급으로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즉 말려 죽이는 장세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모두의 관심이 증발한 시점, 이 구간 이후에 알트코인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코인 시장은 미움받을 때보다 잊혀지는 구간 이후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 알트코인 불장한 신기루인가 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1봉 22평 패턴 3일봉 상승 다이버전스 MACD 89K 90K 매물대 테더도미넌스를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1봉 22평 아래에 잠겨있는 현 시점은 매수 자리이다. 때문에 롱 물량을 들고 있고 83.7K 유동성을 먹는 눌림이 나오면 더 매수할 거다. 셋째, 알트코인 장 올 것이다.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를 하자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두의 관심이 꺼진 현 시점,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장이 머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정신 바짝 붙들어 매고 힘내봅시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